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예린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하루 잘 채울 수 있는 종목들 5가지 선정해봤습니다.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장 1.8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에서 대량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1위, 기관 순매도에서는 5위를 기록했는데요. 주가 역시도 10월 22일 40만 원을 터치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 머크의 키투르다 실적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줄곧 하락세, 전일 최저가까지 찍더니 다시금 오늘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우선 최근 밸류업 공시가 있었죠. 다음 달 4일에 37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한미 반도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TC본더 경쟁, 앞으로는 이 독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3.8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 무난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3분기 신규 수주에서는 305억 원에 그치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주에 이어서 실적까지도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증권사 4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84%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33거래일 매도를 한 이후에 2거래일 동안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또다시 매도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내일 본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잠정 실적에서는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밑돌 걸로 보여졌는데 매도 빨리 만난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과연 내일 컨콜 이후에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공개해 주시죠.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 3%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을 진출한 잭시믹스, 이 중국에서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죠. 앞으로 수년간 한화로 1,900조 이상의 추가 부채를 진행,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출 성장도 좋은데 중국의 힘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잠시 뒤에 주가 흐름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브랜드X 코퍼레이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이고요. 오늘 장에서 1.81%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은 큰 폭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또 머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키트루더와 관련된 이야기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40만 원이라는 고지 앞에서 그 40만 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 그리고 두 분은 O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알테오젠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가 안 나왔을 때 파급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라이릴리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비만 관련 종목들 내일 추가적으로 최근 조정을 많이 보였긴 했지만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알테오젠도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랑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하락했을 때 손실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저는 X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적이 발표가 잘 나면 오를 겁니다. 대신 하락했을 때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일라이릴리에서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바이오주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내일장에서 만약에 이 머크가 실적이 안 나와준다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베팅을 해보기에는 물음표가 찍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진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머크가 이 키트루다를 이제 특허를 또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키트루다 SC 제형이잖아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025년도 FDA 승인을 앞둔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2025년도에 FDA 승인을 받는다면 충분히 뭐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이제 현가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을 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한 4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2025년도 키트루다 SC랑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DC 플랫폼 SC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ADC는 차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SC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SC 제형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혹시 또 나중에 또 방사성 의약품을 또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이슈도 나오게 된다면 그건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DC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항암 시장이 굉장히 많고 수백조 원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SC 제형으로 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버린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졌을 때 현재 기대감 유효하기 때문에 오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머크의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 키트루다 SC 제형과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성공적이다라는 멘트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의견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한미반도체이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TC본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면서 한미반도체는 웃었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을지 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미반도체 두 분은 X, 김병진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설비 투자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에 뭐 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비 투자를 축소할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경기가 확 좋아졌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줄이지 않을 거예요. 뭐 미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전략도 그렇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전략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는 고객사의 설비 투자나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 이 규모의 축소가 없다면 더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박병준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제 X를 들고 있는 것은 먼저 이 종목의 이제 그 재료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된다 하면 그래프를 저는 항상 먼저 봅니다. 먼저 그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분기봉.
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분기봉인데 2분기 때 이제 그 많이 올라가지고 짱대 음봉으로 빠지고 있죠. 이 회사가 참고적으로 5년 만에 50배가 오른 주식이에요. 50배. 그렇다면은 그 호재를 반영했다는 것이고 한때는 시가총액이 19조였는데 지금은 9조입니다. 9조. 근데 이번에 그 자사주 소각 금액을 보니까 300억대입니다. 그러면 300억대 소각해봐야 효과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세가 하락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히 제가 이제 여기서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일봉에서 그래프가 그 빨간색 61선 수급선인데 그거를 생명선 21선이 그 N자 역N자 패턴으로 맞고 내려오고 있어요. 맞고 내려오는 자에서 호재가 나와가지고 약간 그 눈속임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는 순간에 이 회사하고 경쟁하고 있는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즈가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는 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느낌이 좀 싸합니다. 그래서 뭔가 역으로 눈속임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반동 올 때 조심하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뷰가 굉장히 갈렸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반대로 박병준 매니저님께서는 지금까지 50배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O 의견 들어보면서 한미반도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4%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어느 정도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오늘 장에서 1년치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 지금 시점에도 그 수주 기대감 가지고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O,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 세모로 막판에 바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도 X에서 O로 바꾼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O였는데 잘못 들은 걸까요? 저 처음부터 O 들으려고 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방산주는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말레이시아 FA50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최근에 그 도시명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이 이슈가 최근에 시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 또 잊을만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방산 관련 종목들보다는 훨씬 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부각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항공우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O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방산주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국항공우주 상승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키 맞추기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방산주가 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긍정적인 시선을 주셨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는 홀로 세모표를 줬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 0.84% 파란불을 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이 월요일, 화요일은 담다가 오늘 장에서 다시 또 파란불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일 또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매니저님들의 인사이트가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삼성전자, 그래도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고, 김병진 매니저님은 고민을 하다가 O를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에 오래 든 이유는 요번에 이제 좀 기업이 쇄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되고 특히나 이 글로벌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냥 우리나라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국가에서 이제 경쟁 제품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 순환에 대한 전략
투자 이런 것들도 잘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제 인력을 뽑는 것도 그냥 경기 좋을 때 아무렇게나 임금 협상을 해버리면은 이게 다 수익성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액션들이 좀 부족해서 요즘에는 좀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경영진이라든가 임원진들 교체들도 있고 쇄신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자본 지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안 좋을 때 뭐 경기는 사이클을 타잖아요.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를 낮출 때도 있는 거라서 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시점에서 생산량을 잘 늘리고 이 사이클을 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클을 잘못 놓쳐버리면은 또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은 지출을 좀 늦추는 부분이고, 이런 점이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 대기업의 기업 전략이 좀 바뀌는 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래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영진도 좀 교체가 되고 다양한 전략을 이제 수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진 교체로 쇄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코멘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엔비디아 관련 코멘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참고로 이제 여담인데, 2018년에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이익을 가장 많이 낸 세 번째 기업이었어요. 중국의 공상은행과 그 다음에 사우디 석유 기업 알람코 다음으로 기업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있는데, 그 뒤로 삼성전자가 약간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좋을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또 TSMC가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웨이한테 뒷거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안 되겠네, TSMC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저변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전자한테 제발 빨리빨리 수율을 잡아라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파운드리도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일목균형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준비했는데요. 요것이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일목균형표를 보면 지금 이제 후행 스팬이 거기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면 안 되는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구름대가 얇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름대가 얇으면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이 굉장히 그 적은 힘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이번 그 내일까지 6만 원만 넘겨준다면 아주 멋진 도지형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번 달 거래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물량을 되받아가지고 되치기를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색깔 노란색 칠한 부분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갈 방향으로 녹아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삼성전자 긍정적인 표로 줬고요. 또 이 쇄신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이 삼성전자가 자극을 받고 앞으로는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빨간불 주시면서 삼성전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3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경기 부양책, 중국과 관련된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혹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두 분 O,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세모 들었다가 O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 이슈를 김병진 매니저님이 준 거거든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 경기부양책,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오를 들은 거는 산업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개인들도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 조달이 쉬우면 자산 가격도 오를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오르면 소비도 늘어나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그 기업들이 잭시믹스라는 이 브랜드를 이제 에슬레저 같은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소비가 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생각보다 금리가 천천히 내릴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바로 오르들면 내일 당장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봐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의류 쪽은 네. 이런 점에서 세모를 살짝 고민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시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 오늘 성적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알테오젠과 한국항공우주도 두 분께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한미반도체만 김병진 매니저 홀로 오를 들어보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내일 단 한 거래일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변동이 있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